마지막에 생성했었던 모드 옵셋 황삭으로 제가 설정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고침을 누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은 황삭 창에서 보시면 고속 가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체크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체크 표시가 되어져 있는 부분을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속 가공이라는 부분에 체크 표시가 되어져 있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값이 설정이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크게 설정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뚜렷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값을 좀 크게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산 버튼을 눌러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계산이 완료가 되어졌는데요. 이제 한번 생성되어진 툴패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정창에서 이제 세로 고침 눌렀을 때 여기 고속 가공 부분에 값을 이제 크게 주고 계산을 했습니다. 생성되어진 툴패스를 제가 한번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코너 부분이 이제 부드럽게 체크를 하지 않았을 때랑 비교를 하게 되면 날카롭게 표시가 되어져서 방향이 급격하게 달라졌던 툴패스와는 다르게 부드럽게 코너 R 부분이 적용이 되어져서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공구가 지나가면서 가공을 하는 부분을 확인을 했을 때 보통은 이제 같은 절삭 속도로 가공을 하게 되더라도 코너 부분에서는 급격하게 방향이 틀어지면서 이제 속도 제어가 이제 일정하게 되어지지 않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코너 부분을 R값을 줘서 부드럽게 툴패스를 생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가공할 때 이제 절삭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부분이 고속 가공이라는 부분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고속 가공 부분까지 제가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았고요. 이제 이런 고속 가공 기능은 보통은 이제 처음에 설정되어져 있는 기본값 정도로만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생성되어진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과 공구, 그리고 제한을 제가 블록 안쪽에서만 생성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델 에리아 클리어런스에서 모드 옵셋, 하향, 또 공차 가공 여유, 스텝 오버, 스텝 다운 부분을 어제에 이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셋이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메인테인 컷 디렉션이라는 부분을 사용을 해서 가공 방향을 유지하지 않고 작업을 하게 되면 공구가 들려지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가공 시간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보통 황삭 가공에서는 이제 메인테인 컷 디렉션을 풀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로 고침 버튼을 눌러서 한번 하나를 더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여기 방향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자동으로 또 안에서 밖으로 그리고 밖에서 안으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설정을 하시면 말 그대로 이제 어떠한 가공 방향을 사용자가 지정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제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질 거고요. 만약에 밖에서 안으로로 체크를 해서 가공을 하게 되시면 이제 툴패스가 생성되어지는 모양은 변한 게 없는데 제가 한번 가공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툴패스에서 모의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려면 해당 툴패스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툴패스 시작 전부터 시뮬레이션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공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속도를 이제 중간 정도로 조절을 하고 재생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가 가공되는 모양을 한번 보시면 밖에서부터 안으로 진입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툴패스 모양이더라도 공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사용자가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확인을 해 주시면 이제 모델 형상에 따라서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구가 움직이는 부분까지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열려져 있는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부터 이제 안으로 가공을 할 수 있게끔 방향까지 사용자가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ESC 버튼 누르면 이제 모의 가공 모드가 잠깐 멈추게 되면서 풀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이제 설정창에서 이제 나머지 부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에서는 제가 여기 방향까지 설명을 지금 드렸고요. 그다음에 고속 가공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부드럽게라는 부분을 체크를 했을 때 모서리 부분이 원호 반지름 값이 적용이 되어져서 코너 부분에 급격하게 방향이 틀어져서 이제 속도가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을 이제 코너 R값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속도 값을 유지하면서 가공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한번 황삭 가공에서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을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3D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황삭 방법은 지금 설명드린 이 모델 에리아 클리어런스라는 황삭 가공 방법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시고, 방금 설명드린 가공 방향 유지라는 부분을 풀고, 그리고 또 이제 방향도 이제 모델 형상이나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공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인지를 사용자가 지정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3D 황상 모델에서 그 툴패스의 모양도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셨던 것처럼 이제 생성되어진 툴패스 모양을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생성했었던 모드 옵셋이라는 황상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모델 모양에 맞게 옵셋이 되다가 블록 모양에 맞게끔 이제 마무리되는 모양으로 깔끔하게 가공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일반적으로 황삭은 가공의 첫 번째 단계에 쓰이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공구를 사용을 하게 되고, 또한 큰 공구를 사용을 함에 따라서 많은 양의 소재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때 쓰이는 방법이 황삭 가공이었습니다.